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가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외부적 간섭을 당한 거고 사기와 강박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요건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사기부터 나오고 있죠. 일단 기망이 있어야 사기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근데 뭔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뒷페이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거 있죠. 이것도 기망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부자귀라고 해요. 부자귀. 적극적으로 구라치는 거. 그거는 자귀예요. 자귀. 자귀는 적극적인 거예요. 근데 소극적으로 숨기는 거 있죠. 그건 뭐라 그런다고요? 부자귀라고 한다고요. 숨기는 것도 사기예요? 숨기는 거? 숨기는 것도 사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지의 의무가 있는 자라면 숨기면 그거 기망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판례는 한 개밖에 없죠. 자, 판례 박스를 보면은 아파트 분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분양 계약을 할 때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규모의 공동묘지라는 거죠. 그죠? 묘지가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묘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분양을 받았을 거다, 분양 안 받았을 거다?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고지했어요, 숨겼어요? 그 사실 숨겼어요.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요.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분양 안 받았겠죠? 근데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 자체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장 끝에 가면 결론 부자귀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니은 갑니다. 기망 행위에 있어서의 위법성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귀가 됐든 부자귀가 됐든 뭔가 기망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기망 플러스 기망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위법성까지 있어야 돼요. 이렇게가 되면 취소 가능하다는 거죠. 취소 가능. 만약에 조금 과장을 했어요. 다소 과장을 했어요. 다소의 과장을 했어요. 이거는 위법성 있는 거, 위법성 없는 거. 위법성 없는 거죠. 조금 속인 거는 위법성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위법성이 있는 거예요? 많이 과장. 다소 과장, 많이 과장. 많이, 현저하게 과장하면. 이거는 위법성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죠. 이건 위법성 있는 거. 그죠? 그럼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밑에 상품의 선전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소의 허위 과장이 수반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다소의 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기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밑에 점 시가입니다. 아, 시가 이거 아까 차고에서도 봤었죠? 시가는 좌우지간 아닙니다. 차고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 시가를 묵비했다는 거죠. 시가를 얘기해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죠. 먼저 제시해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허위란 단어를 보면서 이거 통정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허위 보고 통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허위예요, 시가예요? 시가에다 우리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무슨 공식 대입하듯이 예? 허위를 보면서 야, 이거 108조다. 그래가지고 틀리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럼 웃죠, 그죠? 난 안 그럴 것 같죠? 난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허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그럼 요 판례를 보면서 이건 시가랑 관련된 거는 착오가 아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기도 아니다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강박입니다.
자, 강박이 되려면 일단 강박이 있어야 되는데 강박이 뭐냐면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걸 강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밑에 점에 단지 각서에다가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거죠. 그럼 이건 해악을 고지한 거예요? 강력히 요구만 한 거예요? 강력히 요구만 한 겁니다. 해악 고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강박으로 엮을 수는 없다는 거죠. 강박 행위라 할 수는 없다. 자, 밑에 점입니다. 강박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제한 동그라미 제한. 이거는 무슨 강박이에요? 그냥 강박이에요. 이게 그냥 통상적 강박이죠.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강박이에요. 취소 사유. 근데 그 밑에 점에 나오는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버렸죠. 완전 박탈 동그라미. 이 완전 박탈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극심한 아주 심각한 강박이에요.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그냥 바로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니은입니다. 강박 행위도 역시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판례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에요. 이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요. 고소고발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죠. 고소나 고발은 정당한 수단이에요. 고소고발 정당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정당하다는 거죠. 수단이 정당해. 자, 정당한 수단을 가지고 정당한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거라면은 목적도 정당하고 수단도 정당하죠. 그럼 이거는 그 행위가 불법이에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죠. 이러면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아무리 정당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라면, 수단이 정당해도 목적이 위법한 목적이면 이건 정당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라는 거죠. 이건 위법이라는 거죠. 어떤 불법을 보고 나 이거 고소해야 되겠다, 혹은 뭐 고발해야 되겠다 라는 것 자체가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주로 이 고소고발 남발하는 인간들이 보면은, 야, 너 돈 좀 줘봐라, 나한테 돈 좀 주면은 고소고발 내가 안 할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아니면 네가 돈 좀 가지고 오면은 내가 추하해 줄게, 뒷돈 챙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목적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죠. 목적이. 그럼 이거는 강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소를 남발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막 인터넷에다가 자기 얼굴하고, 자기 신상 주소하고 이렇게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해요? 댓글로. 욕을 하잖아요. 사람 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캡처 떠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고소를 하는 거죠. 고소를. 왜 고소하는 거죠? 합의금 뜯어내려고 한다고요. 그럼 이제 고소를 하려면은 이게 특정성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자기 신상을 그대로 이렇게 순수하게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괜히 욕 먹을 짓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욕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소를 하는 거죠. 아무리 그 고소고발이 수단으로서는 정당하죠. 근데 그 목적이 어떻게 되면요? 목적이 위법이면 그 위법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강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이런 게 남발이 되니까 이제 경찰들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얘는 고소왕이구나. 그런 경우는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효력. 자, 이 효력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1번에 상대방의 사기 강박, 그리고 제3자의 사기 강박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상대방의 사기 강박은 누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거죠? 상대방이 했다는 거죠. 그죠? 누가 상대방이에요? 예? 그래서 갑을 표의자라고 잡아보면, 자, 갑을 표의자라고 잡아본다면은 이 표의자 갑하고 계약을 했던 사람,
그 표의자 갑하고 계약을 했던 사람 있죠? 걔가 상대방인 거죠. 그 상대방. 여기서 누가 사기 쳤다고요? 상대방이 표의자한테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은 강박을 했거나 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상대방 쪽에서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표의자가 그냥 유효였던 계약에 대해서 뭐 하시면 된다는 거죠? 취소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지금 101조 1항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그게 다라는 거죠. 시험에도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다.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10조 2항 같은 경우는 표의자 갑하고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방 쪽에서 사기 강박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계약은 갑과 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갑이 을하고 했던 계약 속에서 사기 강박을 당했는데 그거를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던 게 아니고 누가 사기 강박을? 제3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요렇게 사기 강박을 하셨다는 거죠. 이러면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3자의 사기 강박.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갑은 취소권 행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었던 거기 때문에 취소 못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어땠을 때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경우라면은 갑은 표의자 갑은 을하고 체결했던 계약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을이 예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을이 잘못은 없어요. 이러면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악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악이만 있어도 취소 가능하고 과실만 있어도 취소 가능하다는 거죠. 을이 만약에요 잘못은 있었는데 선이에요. 물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자 어쨌든 잘못은 있었는데 선이었어요. 그럼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알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면 취소할 수 있다고요. 그럼 알고만 있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예. 악의가 있는 순간은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있으면 바로 취소 가능하다는 거죠. 을이 아무리 뭐 선이든 악이든 따질 거 없이 그냥 과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취소를 못하게 만들려면 상대방 을은 알았어야 몰랐어야? 몰랐어야 하고 그리고 뭐까지? 까지 있어야 취소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를 뒤집으면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 된다는 관계를 말이죠. 자, 110조 2항에 보시면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악의 혹은 과실이 있었던 그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밑에 지금 제가 점으로 지금 정리해놨죠? 이 비교 잘해두세요. 상대방이 악의 혹은 과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선의 그리고 무과실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이 대문자로 좀 써놨잖아요. 혹은 그리고를 이렇게 대문자로 써놨죠. 이걸 뒤집은 거예요, 지금. 혹은을 뒤집으면 그리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를 뒤집으면 또는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점 갑의 피용자 을 그리고 상대방 병 나와 있습니다. 갑의 피용자 을이죠. 갑의 피용자죠. 피용자가 누구 말하는 거죠? 직원 말하는 거죠. 직원. 그죠? 직원 을이 상대방 병을 기망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지금 사기 당한 거죠? 누가 사기 당했죠?
병이 당했죠. 누가 사기쳤죠? 을이 사기쳤습니다. 그죠? 을이 요렇게 사기쳤다고요. 요렇게. 이렇게 사기쳤고 계약은 병하고 갑하고가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요렇게. 자, 이때 갑의 직원은 피용자는 제3자예요? 대리인이에요? 네? 대리인이다, 제3자다. 만약에 이 제3자가 아니라 얘가 대리인이고 대리인 쪽에서 사기 강박을 했던 거라면 대리인이나 본인이랑은 무슨 관계라서? 한통속이라서 한통속. 대리인 같으면 한통속이에요. 한통속. 이 경우는 을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이런 거 다 따질 거 없죠. 갑은 이 경우는 그냥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이 뭐라면요? 대리인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은 지금 밑에 동그라미 3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3번. 대리인의 사기 강박. 기억?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얘는 대리인입니다. 제3자입니다. 대리인이라는 거죠. 제3자가 아니라 그러죠. 제3자가 아니라는 이 말은 당사자 지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누가 당사자 지위가 있어요? 대리인이 당사자 지위 있다는 거죠. 대리인이 갑한테 가서 사기쳤다는 건 제3자가 사기친 거예요? 당사자가 사기친 거예요? 당사자 을이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만약에 대리인이 가서 갑한테 강박을 하셨으면 제3자가 강박한 겁니다. 본인이 강박한 겁니다. 본인 당사자가 강박을 한 거죠. 같은 한통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니은에 나와 있듯이 상대방은 본인의 이런 선이든 악이든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그냥 언제나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갑이 그럼 사장님이고 을이 직원일 때 병의 입장에서는 직원으로부터 지금 사기를 당했잖아요. 병은 열받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했던 이 계약을 나는 뭐 할 거라고? 취소할 거야. 이 나쁜 놈아, 취소할 거야. 이때 사장이 나는 그 사실 알았다 그래, 몰랐다 그래? 나 몰랐는데요? 나 그리고 무과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병은 주장하겠죠. 병은 직원이라는 거는 사장의 뭐라고 주장해요, 병이? 대리인이지. 이 양반아,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하는 거야? 그냥 언제나 취소하는 거야? 그냥 언제나 취소하는 거야 라는 게 병의 입장이었겠죠. 맞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뭐라 그래요? 직원은 뭐니까? 직원은 제3자야. 직원은 제3자야. 따라서 당신이 나한테 취소하려면 내가 어땠을 때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는 몰랐고 무과실이니까 당신 취소 못해. 이게 사장님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쟁점이 되는 건 이 피용자를, 이 직원을 대리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제3자로 볼 것이냐로 다툰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다, 판례가? 피용자 을과 갑을 동일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동일시할 수 있다고, 동일시할 수 없다고? 동일시할 수 없다고요. 한통속이라고요? 한통속은 아니라고요? 한통속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직원은 대리인이야, 제3자야? 제3자야. 직원 제3자라는 거예요. 그죠? 직원 제3자죠. 그죠? 요새 직원들 어때요? 요새 직원 일하는 거 보면 천불 나잖아요. 그죠? 속에 천불이 난다는 거지.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 그죠? 항상 퇴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보면 맞죠? 퇴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통속 아닙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승소하신 거죠. 갑은 취소해 못해? 못해요. 병은 취소 못하죠? 취소 못하죠. 이렇게가 됐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가지고 강의할 때 저기 간평사도 촬영하고 오거든요. 거기 보면 대표가 퇴근을 못해요. 예? 그 대표가 퇴근을 못하고 계속 앉아가지고 이렇게 뭘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한 새벽 한 2시인가까지 제가 촬영하다 왔거든요. 그 시간까지도 퇴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가. 근데 직원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직원들은요? 5시 한 50분쯤 되죠? 5시 한 50분쯤 되면 짐 싸고 있어요. 짐 싸고 다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런 분위기. 그래서 막 대표가 울더라고요, 제 앞에서. 힘들다면서. 네? 예, 그 얘기 하지 말걸.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피용자 같은 경우 돈을 살 수 없어요. 제3자 사기 강박이라는 거죠. 제3자 사기 강박.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희망을 주면서. 네, 그렇게 하고 또 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촬영 막 2시까지 하니까 막 진짜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티를 못 내겠어요. 네? 지도 힘들어 하니까. 예, 그런 거죠. 예. 지금 거기가 감정평가사 업체거든요. 감정평가사 학원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평가사 1등 학원이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굳은 포부를 안고 가고 있는 거죠. 예. 공인중개사 시장은 엄청 포화돼 있어요. 포화돼가지고 경쟁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공룡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공룡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근데 간평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희망을 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23페이지 밑에 쪽. 자, 양과로 4번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자, 사기와 차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나왔죠. 사기를 당해서 차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취소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사기 110조를 가지고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차고 109조를 갖고 취소하시든지 자기 알아서 입맛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 다 취소는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니은 신원보증 서류하고요. 연대보증 서면하고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갑이요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갑한테 그러는 거죠. A 갑한테 사인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좀. 어? 사인 좀 해달라고 하면서 야 무슨 서류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A가 이거 그냥 신원보증이야. 신원보증이니까 그냥 사인 좀 해줘 라고 해서 갑이 계약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인하는 갑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원보증 서류라고 갑은 인식했겠죠. 그렇게 인식을 해서 사인을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어요? 이게 연대보증이었던 거예요. 이게 실제는 큰일 난 거죠. 단순한 신원보증 서류하고 연대보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제 사인하고 났더니 갑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 쪽에서 이 금융기관 쪽에서 갑한테 돈 갚으라고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니 돈 갚으라고. 변제 독촉이 들어온 거예요. 갑은 황당하죠. 아니 내가 왜 돈을 갚아야 됩니까? 너 연대 보증인이잖아. 돈 갚으라고 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놈이 채무자였는데 갑을 연대 보증으로 세운 거죠. 이해하세요? 얘가 빚진 놈이죠. 근데 채권자가 변제 독촉하는 거죠. 그럼 갑은 내가 신원보증 서류라고 생각했는데 연대보증에 사인했던 건 이 A가 뭐 했기 때문이죠? 갑한테 뭐 했기 때문에? 사기를 쳤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지금 당신하고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하고 체결한 요 계약 속에서 계약의 상대방이 사기친 거예요? 제3자가 사기친 거예요? 제3자가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이 소송을 풀어갈 때 제3자 사기로 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갑은 취소를 하려고 했겠죠. 이때 갑의 주장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제3자의 사기니까 제3자 사기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나는 취소할 거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갑이.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요 채권자 은행에서는 제3자 사기를 당해서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했을 때 제3자 사기 강박 원인으로 취소하려면은 상대방이 어때야 돼요? 그 사기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어, 몰랐어? 전혀 몰랐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무과실이죠. 그러니까 제3자 사기로는 취소를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못해, 이거 지금.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판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야, 이럴 때는 제3자의 사기로 취소권 행사를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네가 처음에 애초에 사인할 때 신원보증 서류라고 인식했죠? 근데 연대보증이었던 거죠? 이거 자체가 착오야. 이거 자체가 표시상 착오라는 거예요. 서명날인에 착오를 한 거니까 착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하시라고 그렇게 판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원보증 서류 그리고 연대보증 서면 요 사건이 등장할 때는 제3자 사기로 취소를 하라는 거예요? 착오로 취소하라는 거예요? 착오로 취소하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그죠? 친절한 판사님이죠. 판례 보세요.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다가 서명 날인을 했다는 겁니다. 줄칩니다. 신원보증 서류. 신원보증 서류 줄치세요. 이거 뭐예요? 표의자의 인식입니다. 인식. 근데 실제는 뭐였다? 연대보증 서면 줄칩니다. 실제는 연대보증이었던 거죠. 둘째 줄 2는 표시상 착오에 해당하므로 줄칩니다. 표시상 착오. 비록 이 착오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라고 하더라도 110조 2항을 적용할 게 아니라 제3자 사기 강박을 적용할 게 아니라 착오에 의한 법리만을 적용해가지고 취소권 행사 여부를 가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상대방의 지위를 가지는 이 금융기관, 은행, 채권자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를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제3자 사기 따지지 마, 요 사건에서는.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착오를 가지고 우리가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요런 취지로 이제 판결을 내리셨던 거죠.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동그라미 2번 단락.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입니다. 자, 일단 기역에 먼저 나와 있는 취소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나와 있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는 거, 이 둘은 무슨 관계라는 거죠?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어요. 그럼 사기나 강박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취소권 행사. 근데 사기 강박 자체가 불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불법을 원인으로 뭐도 행사해요? 손해, 배상 청구권 행사도 한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취소권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도 하고, 이 두 개를 같이 중첩해가지고 행사하는 거. 그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취소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제3자 사기 강박을 생각해 보세요. 사기친 제3자 상대로. 나한테 사기친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착오로 취소를 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 얘한테 취소합니까?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계약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따라서 계약의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취소를 하고요. 취소. 상대방한테 이렇게 취소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거 있죠?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면은 불법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뭐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취소권 행사도 하고 둘 다 하셔도 돼요? 둘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중첩적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개만 하셔도 되고요. 별개라는 거죠.
자, 근데 취소권 행사로 인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은 받았던 거 돌려줘야 되죠.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해서 사기 당했던 것들을 다 돌려받았어요. 그러면은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해서 손해를 다 배상받았어요. 그럼 돌려받을 거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요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이 두 개는 중첩이 안 돼요. 겁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정도에서 끝내야 돼요. 자, 기억부터 취소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는 거 있죠? 이건 별개예요. 그리고 둘 다 중첩적 행사가 된다고 안 된다고? 중첩도 돼요. 취소도 하고 손배 청구도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니은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는 거 있죠? 이거 두 개는 중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에서 반환을 받았어요. 자, 한 번 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셔가지고 반환을 받으셨어요. 그럼 그거는 손해가 있는 상태, 손해가 없는 상태 이제 다 돌려받아서 손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해가지고 배상을 받으셨어요. 그럼 돌려받을 거 있다, 돌려받을 거 없다. 둘 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서 한 개밖에 못 한다는 거죠. 판례박수입니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걸로 취소될 때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둘째 줄,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줄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불법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 줄치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이 두 가지는 병존한다. 어느 것이라도 선택을 해서 행사는 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고요? 중첩은 안 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둘 다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한 번 더.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중첩돼야 안 돼요? 중첩됩니다. 취소하고 손배 청구는.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이 안 된다고요. 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좋습니다. 이제 2절로 내려갑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시점 자체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의사표시를 한다는 건 일단 의사표시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의 주체가 누구예요? 표의자예요. 표의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표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표의자가 누구한테 의사표시해요?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는 의사표시를 발신하는 때도 있을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때도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결국 편지 봉투 뜯어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요지하는 단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발신, 도달, 요지 중에서 원칙적으로 언제 의사표시 효력 생긴다는 거죠? 도달이죠, 도달. 이때 원칙입니다. 도달됐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111조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뭐가 됐을 때? 도달이 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2항 내려갑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제한 능력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송은 됐기 때문에 도달도 나중에 되겠죠? 그러면 의사표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도달의 뜻은 사회통념상 내용을 알 수 있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걸 말합니다. 내용을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상태예요?
알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죠? 택배가 도착했다는 거죠. 택배가 도착하면은 문자가 오죠. 문자 오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잖아요. 택배 기사님들이. 그죠? 도달된 거 안 된 거? 도달된 거예요? 예, 도달된 거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집에 없으니까 가족이 대신 받았죠? 도달된 거 안 된 거? 도달됐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관련 판례. 보통 우편은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는 없어요. 보통 우편은요. 이 보통 우편이라는 거는 그냥 우표 갖다 붙인 거 말하는 거죠. 그죠? 우표 갖다 붙인 거. 우표 얼마짜리 붙인 거죠? 예? 그냥 500원짜리. 예? 500원짜리 우표 갖다 붙였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도착됐을 때 사인 받아 안 받아? 사인 안 받고 그냥 우편함에 방치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송이 안 됐다고 도착이 된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요. 보통 우편으로는. 근데 이번에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물은 받은 사람한테 사인을 받게끔 돼 있어요. 따라서 이런 우편물들은 반송되지 않은 이상은 도달된 걸로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편을 보낼 때 우편물 받는 사람 있죠? 그 사람 그 이름도 조회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르셨어요?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한테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한테 등기 우편물부터 보내봐야 돼요. 그리고 누가 그 우편물을 받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뭐 와이프가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부모님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놈이 있는지 없는지도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추정합니다. 자, 3번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하셨다는 거죠. 받을 수 있었어요? 받을 수 없었어요? 받을 수 있었죠.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알 수 있었던. 근데 네가 안 받은 거죠. 그럼 이건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도달된 거야? 도달 안 된 거야? 도달됐다는 거예요. 도달됐다. 효력이 생긴 거다. 왜냐면 주로 채권자들이 채무자한테 뭔가 우편물을 보낼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채권자예요. 채권자. 여기가 채무자라는 거죠. 채무자. 그럼 채무자가 돈을 안 갚잖아요. 돈을 안 갚으니까 이 채권자 쪽에서 돈 갚으라고 변제를 독촉하는 우편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최고인 거죠. 최고. 이행지체에서는 최고하고 해제, 최고 없이 해제. 최고하고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최고를 안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없어? 해제 못하죠. 최고 해야 되는 거죠. 최고를 이렇게. 근데 상대방은 최고 당하고 싶어요? 최고 당하기 싫어요? 최고 당하기 싫죠. 그래서 이제 우편물이 도착했죠. 우체국 아저씨 오셨죠? 근데 수령했어요? 수령 거부했어요? 수령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수령 거부라고 기재가 돼요. 수령 거부했다고 이렇게. 우편물을 상대방이 받아갔어? 안 받아갔어? 안 받아간 거죠. 그러면 표의자는 최고 한 거, 최고 안 한 거? 최고 한 걸로 안 한 걸로? 한 걸로 돼요. 최고 한 것으로 된다고요. 왜냐하면 네가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건 도달된 거니까 도달 안 된 거니까? 도달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효력을 가지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입증 책임.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도달을 주장하고 있는 당연히 표의자겠죠. 표의자가 도달을 주장합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도달주의에 예외가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도달주의지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격승발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2번 단락 보세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나오죠?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송됐을 때, 도달됐을 때, 발신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러죠? 격승발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 최고와 관련된 본인의 확답 같은 경우도 발신주의 규정입니다. 자, 이거는 몇 쪽에 나와 있냐면은 이제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자 131쪽 대리 파트에 나오는 거죠. 이거 37페이지에 나와요. 37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37페이지 잠깐 와보시면은 무권 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최고권 위쪽에 양괄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테지만 연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갑 그리고 무권 대리인 을 그리고 상대방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을이 대리권 없이 상대방하고 사이에서 무권 대리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유동적 무효죠. 이때 상대방은 본인에게 최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독촉할 수 있죠. 추인할 건지 말 건지 거기에 대해서 독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상대방 선의만 돼요, 선악불문 다 돼요? 선악불문 다 되죠. 최고는요. 자, 선의하기 불문입니다. 131조를 보게 되면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을 하실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그 기간 내로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추인 거절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죠. 줄 치세요. 발하지 아니한 때. 도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발신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발신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 이 규정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쪽에 확답을 발신하지 아니한 때라고 돼 있죠. 이 신자 생략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가 도달주의 규정이라고 발신주의 규정이라고, 이게 발신주의 규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25페이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02번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죠. 자, 112조를 보게 되면은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이 뭐였다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원칙상 수령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수령 능력이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뭐라면요? 제한 능력자라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갑이 백날 첫날 의사표시했어도 그 의사표시가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이 되었다라고 하여도 이 갑 쪽에서는 도달이 된 거라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한 능력자 쪽에서 편지 잘 받았어요 라고 도달을 주장하는 거 있죠. 그거는 가능해요. 제한 능력자 쪽에서 주장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 표의자 쪽에서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한 능력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수령 능력을, 의사표시 수령 능력을 인정해준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언제부터죠?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알게 된 후입니다. 그럼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됐으니까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이 을이 보호를 받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갑이 도달됐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문장에 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의사표시자, 이거 표의자 말하는 거죠. 표의자 갑은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은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원칙.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의 그 도달 사실을 알게 된 후라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게 됐죠? 그러면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양괄호 1번 내려갑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일 때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치만 반대로 동그라미 2번 제한 능력자 쪽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양괄호 2번 내려갑니다. 법정 대리인 쪽에서 의사표시 도달을 알게 된 후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공시송달 내려갑니다. 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상대방을 알지 못해요. 또는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하고 소송하고 싶죠? 소송하고 싶은데 소재 파악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이혼해야죠, 이혼. 집 나갔죠? 집 나가서 연락이 안 돼요. 그죠? 이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다려주죠? 예? 한 3년 기다려줘요? 그럼 3년 뒤에 3년 기다렸다가 이혼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서류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혼해가지고 서류 정리해야 되죠? 근데 이거 하려면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근데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 파악이 돼야 안 돼요? 그 파악이 안 돼 버린다고요, 지금요. 근데 절차는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공시송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거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을 통해서 송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원에다가 공시송달 신청을 해요. 공시송달 신청. 그럼 법원 게시판에다가 이 내용을 게시하게 돼요. 게시판에 게시하고 2주 경과되면 도달로 간주됩니다. 의사표시 도달된 걸로 간주돼요. 그래서 절차 진행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집 나갔지만 이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혼할 때는 공시송달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의사표시였습니다. 자, 대리서부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